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타민 E가 왜 중요한지, 왜 꼭 먹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타민 E 못지않게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거든요. 보통 이제 비타민 뭐 A, B, C, D, 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A는 더 중요하고 B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C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발견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가장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B 발견됐고, C 발견됐고,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75%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75%라는 것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 전부 포함해서 75%니까 실제 우리 이렇게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는 뭐 거의 온 국민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비타민 D가 결핍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시급한 영양제가 비타민 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는 뼈 건강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영양소다 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칼슘 흡수를 돕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칼슘은 음식물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흡수가 어려우니까 칼슘을 먹어도 골다공증에 걸리고 그러는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역을 증강시킨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체험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내려가지고 호텔에 도착한 첫날 저녁 때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거 여행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비타민밖에 없으니까 또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그래갖고 평소에 제가 먹는 양의 2배의 비타민 C와 3배의 비타민 D를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하루 종일 제가 햇볕을 쬐었어요. 왜 호텔 수영장에 보면은 왜 선비치에서 하루 종일 일광욕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은 그렇게 했어요. 얼굴만 빼고는 등을 전체를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해를 쪼이고 있었거든요. 비타민 D가 이제 면역력에 좋다는 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목 따끔거리는 것도 낫고 열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여행을 건강하게 잘 제가 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 비타민 D가 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제가 체험을 했었거든요. 면역력에 좋은 영양소다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감염성 질환, 즉 뭐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뭐 결핵이라든가 감기, 이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게 우리가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항암 효과예요. 항암.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죠? 암 환자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비타민 D 농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비타민 D 농도를 보면은 10 이하는 심한 결핍, 10에서 20까지는 결핍, 20에서 30은 상대적 결핍, 30에서 100은 정상,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골다공증만을 위한 것이라면 30이면 만족하는 수치예요. 그렇지만 암 예방의 문제로 보면 30으로는 아주 부족한 수치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면역 비타민 또는 항암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대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특히 비타민 D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룹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룹병이 뭐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라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산이나 들에서 하루 종일 햇볕 속에서 놀다가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서야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놀이터에 가봐도 별로 아이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설령 햇볕을 쬐어도 그렇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햇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합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엄청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구루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는데 구루병이 문제가 아니고 암 때문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암은 뭐 노인들이나 걸리는 병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잖아요. 앞으로는 더 어린 나이에 이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이 더 염려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를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음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비타민 D 1000IU를 먹으려면은 계란 노른자 40개를 하루에, 아니면 우유 250ml짜리 10개, 아니면 표고버섯으로 먹으려면 한 1.5kg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만큼 먹어야 한다는 건. 사실 음식으로 이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쩔 수 없이 보충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보충제를 얼만큼 먹어야 될까? 비타민 D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비타민 D2와 비타민 D3. D2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하고 D3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D2는 버섯에 들어있는 성분, 즉 식물성 성분, D3는 동물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표고버섯을 말릴 때 햇볕에 말려야만이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요즘 표고버섯은 어디 뭐 햇볕에 말리나요? 대량으로 열 처리해서 말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타민 D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D2와 D3는 이 생체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어요. 즉 동일한 용량을 먹었을 때 D3가 D2보다 흡수율이 4배 내지 5배 더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될까요? 체중이나 연령 또는 국가별로 권장량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에 5000IU와 2000IU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000IU 한 병을 사서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2000IU짜리 사고, 이것도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5000IU짜리 사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1000IU나 2000IU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햇볕을 안 쬐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인보다 고기도 조금 먹고 채소도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연구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5000IU와 2000IU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혈액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4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먹을 때 어떤 주변에서 그렇게 어떻게 5000IU씩을 먹느냐, 이 지용성 비타민인데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50.4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비타민 D 농도를 올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5000IU를 먹었다고 해서 막 금방 50으로 오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1000IU나 2000IU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것으로는 만족하지만 암 예방 목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20만 IU를 주사로 맞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다시 간략하게 말하면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다. 식품으로 섭취하기는 어렵다. D2보다 D3를 복용하는 게 좋다. 한국인의 하루 적정 권장량은 2000에서 5000IU이다. 혈액 검사를 해서 자신의 비타민 D 농도를 알아보고 30 이하로 낮으면, 30부터가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30 이하가 나오면 부족한 거예요. 10,000IU짜리를 6개월 정도 복용을 한 다음에 이제 30 이상으로 올려져 있으면 그 다음에 꾸준히
2000에서 5000 IU를 복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30부터 정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50에서 60 그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줘야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고 비타민 D 정말 꼭 구입을 해서 복용하시고 가격도 저렴해요. 아무 사이트에서나 비타민 D3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 뭐 그건 없어요. 비타민 D3는 아주 쉽게 양털에서 이렇게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100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